자, 다음에 통관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통관 베이스. 통관 베이스 보시면 세관을 통과한 모든 무역 상품의 흐름을 빠짐없이 집계한 무역 거래액인데요. 수출은 화물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 출발 일자 시점에 FOB입니다. Free on board라고 해서 FOB. 그리고 수입은 수입 허가 시점에서 CIF입니다. CIF. 그래서 요걸로 집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ree on board, 뭐 본선 인도 가격 뭐 얘기하죠. 그 다음에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스트, 뭐 인슈런스 앤 프라이트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요.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정부의 재원 조달 방법은 세입이 대표적인 거죠. 그냥 세입. 세입이 뭐 압도적으로 많죠. 세금 걷는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세금 걷고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든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빌린다든가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재정의 3대 원칙은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 보세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작성한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있죠. 정부 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지출 비용을 다 지출하고 국고에 남는 출납 잔액이다. 다음에 세입에 이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정도 알아놓고요. 자, 조세와 관련해서 레포 곡선이라는 거 좀 알아놓으세요. 레포 곡선. 자, 요거는 이제 레이거노믹스 때 그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 세수와 세율 사이 역설적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곡선이다. 보통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는데 세율이 일정 수준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전체 조세 수입이 있다 그러면 여기 조세 수입이죠. 세금 수입. 그럼 이게 세율이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율을 높이면 조세 수입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세율이 일정 수준까지는 세수가 조세 수입이 늘어나다가 너무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어떻게 돼? 세율을 너무 많이 올리면 줄어든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게 최적 세율, 요거를 찾는 거, 요걸 찾아가지고 요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경제학자 레포가 얘기한 레포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레포 곡선에 대한 내용 보고요. 그 다음에 조세 구분 보세요. 조세 구분 보시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를 구분을 못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세가 있죠. 직접세 보면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수하는 조세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당이득세,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일신 전속적이에요. 그 사람한테 딱 부과하면 그 사람이 다 내야 돼. 대표적인 게요. 소득세예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직접세입니다. 그런 게. 그 사람에게 직접 부과하는 거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너 내!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세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직접세하고 간접세 보세요.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그걸 부담하는 담세자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민영기가 있다 그러면 민영기한테 5월 달에 소득세 너 내, 얼마 내, 그리고 고지서 나오잖아요. 물론 소득세는 대개 보면 신고납부예요. 부가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세무사를 통해서 날라오면 그걸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내 하고 부담시켰으면 제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습니다. 요걸 뭐라고 그런다? 직접세라고 그럽니다. 직접세. 그런데 간접세는 뭐냐?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담세자, 납세자가 다른 건 뭐냐? 대표적인 게 주세입니다. 주세. 주세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간접세라고요. 간접세인데 대표적인 게 주세예요. 주세. 소주 마시면 자, 소주값에 세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는 제가 냅니다. 민영기가 소주를 먹으면서 세금을 냅니다. 소주의 경우에. 그런데 소주 회사가 몇 병 팔렸나 조사한 다음에 거기서 민영기, 김말동, 홍길동한테 받은 주세를 따로 내서 신고해서 세무사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담세자는 민영기입니다. 이게 부담은 내가 하는데 납세는 소주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부담하는 거는 민영기가 하는데 소주 회사에서 세금을 납세합니다. 소주 회사에서 갖다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면 이거 간접세라고 한다는 거죠. 간접세 보세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 이게 담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주세, 관세 따위의 소비세와 인지세, 등록세, 통행세 뭐 이런 것들은 다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주세예요. 그냥 소주 마시면 부담은 제가 하지만 세금은 소주 회사가 냅니다. 자, 부가가치세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세도 읽어보시고, 은행세 한번 보세요. 은행세. 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고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비예금성 부채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거시건전성 부담금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요. 토빈세 한번 보세요. 자,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외환, 채권, 파생상품, 재정거래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 한머니. 그래서 한머니와 관련되는 게 토빈세예요. 의 급격한 자금 유치 대비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 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의 하나이다.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머니와 관련되는 세금이 뭐냐? 그러면 은행세라고 그러면 안 돼요. 토빈세라고 해야 됩니다.